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릴라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는 김용민의 정치쇼. 서울에서는 FM 105.5 그리고 FM 103.5군요. 예, 103.5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중계소가 있습니다. 98.3 그리고 KMN 러브 FM을 통해서는 부산 105.7 기장정관 89.3 그리고 양산 88.5 그리고 창원 90.9 그리고 이번에 진주에도 오픈했습니다. 98.7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 우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돈돈 브리핑. 인생관이 묻어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저의 모든 것. 예, 돈돈. 예, 돈돈. 네. 돈, 머니. 네, 그렇습니다. 머니 많이. 네. 네, 머니 많이. 밖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흔들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습 보여드리도록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슈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프닝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북이 오는 4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북특별 사절단은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서울 공항을 통해서 돌아왔는데요. 예, 그리고 어제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특사단 수석인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 합의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남북이 오는 4월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토죠.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영토로 내려온 것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네,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휴전선을 넘어온 것은 네,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평양에서 했으면은 또 굴욕적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남북 사이에 네.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 네, 답방 형식으로 서울에 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북측에다가 남측 네. 관계자가 넌지시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그때 이제 북측에서는 북쪽에서 하면은 우리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은 남쪽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괜히 우리 지도자가 내려가서 망신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앞으로 나를 보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예, 평화의 집은 아무래도 통제 구역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남쪽 영토기 때문에 네. 절묘하게 또 이렇게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예전에 뭐 그래서 아예 뭐 제주도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건 2007년 그때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실 북한 영토 밖을 나갔다는 이야기 많이 듣기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만약에 나갔다가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그 참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 지도자가 북한 영토 밖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게 또 북쪽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넘어오는 거죠. 이 몇백 미터 되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정상 간 한라인을 설치해서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필요할 때마다 정상 간의 상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예, 이 세 번째는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만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네, 예,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도 키포인트인데 북한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습니다. 네, 종합하면은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점만 해도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미국 쪽도 저렇게 북한이 계속 핵을 고집한다면은 네. 유핵화를 고집한다면은 있을 유자에 유핵화를 고집한다면은 그럼 핵동결을 전제로 만나는 것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양보안도 사실 검토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네, 이 단계적 비핵화론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으로서는 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지금 없어진 거죠. 특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은 뭐 특사단을 중매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말하자면은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네. 이걸 타진하러 북에 갔다가
혼수까지 다 정하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뭐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좀 비슷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뭐 재력도 좋고 막 속된 말로 이제 뭐 얼굴도 이제 뭐 출중한 뭐 그런 사람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예. 네 그때 그 과거 임진왜란 직전에 그 조선에서 일본의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비유를 하는 칼럼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비유합니까? 네,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칼럼이었는데 예, 어쨌건 예. 그렇고요. 예. 다섯 번째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예. 사실상 이제 평화 체제로 접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사실 북한이 그동안 무기를 개발한 게 네.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걸 개발한 걸로 봐서는 네, 뭐 남측을 적대시할 목적의 무기 개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ICBM을 굉장히 네.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네. 사드를 배치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 부분도. 네. 예. 그리고 남측 예술단과 이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도 합의를 했고요. 뭐 합의문에는 없었지만 더 엄청났던 거는 이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 예년 수준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4월에 있을 군사 훈련도 네. 문제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크게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오게 된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당신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쨌건 북한에서도 뭐 여러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예. 뭐 북한에서도 뭐 지금 이제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고 좀 이제 내부 경제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예. 뭐 더 이상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마침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고 네. 이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야 대화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것도 있겠고요. 사실 이제 9월이 되면은 네. 북한 정권 창건 이 70년이 됩니다. 70주년. 예. 네, 그렇습니다. 70년을 맞아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한 지 이제 뭐 5년 넘었죠. 네, 2012년부터인가 아마 집권을 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6년이 되겠네요. 네네. 횟수로. 자, 이 6년이 지나도록 뭔가 성과가 없다. 인민의 삶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랬을 경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핵으로 몸값을 잔뜩 올려놨다면은 이제는 뭔가 이 실질적인 인민들의 삶의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남북 대화에 적극 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또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남측 특사단에게 이렇게 안겨주고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면서 굳이 저한테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고 싶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갈까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전 세계의 위대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 북한 지도자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이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북한과 좀 먼 길을 걸어왔다면서 좀 지켜보자는 말도 덧붙이긴 했는데 그래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예. 이제 곧 특사단이 미국으로 가죠. 그 전망도 되게 밝게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주변국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중국의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긍정적인 결과라면서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예. 일본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예.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압력을 약화할 필요가 없다.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만 상당히 뭐랄까요, 좀 회의적이네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몇 곳 있는데 이제 네. 일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정당 중에서는 네. 그 자유한국당, 한국에. 네, 그다음에 언론 중에서는 그 조선일보가 약간 좀 다른 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신문들 반응도 보면은 대체로 조선일보는 상당히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더라고요. 네, 그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과 제목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예. 이 조선일보 3면을 보니까 뭐 북미 대화 해봐야 안다.
뭐 정의용 메모 논란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언론이 동행 취재를 못해서 북매체의 일반적인 추정만 지켜봤다. 뭐 네. 이런 기사라든가 뭐 대북 확성기 관련된 기사는 뭐 다른 언론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네. 네, 그런 기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취재하게 해주면은 잘 보도해줄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분들 언론들? 뭐 나름의 입장에서야 잘 보도를 나름의 입장. 네, 자기들의 하지 않습니다. 관점에서. 네. 예. 자 그래요. 하여튼 이 언론이 그 신뢰를 얻어야. 네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의 신망을 얻어야 사실 그런 비판을 해도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왜 언론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네.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같이 가서 이제 취재를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외교적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어려움이 좀 있겠죠. 남북 관계에 또 특수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예. 자 장명자님 북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때마침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남북 관계도 이렇게 경칩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비유가 되게 좋으시네요. 예,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감동적입니다. 눈물까지 흘리시고. 예, 보셨나요? 자 서정아님, 제가 아침 6시에 그동안 방송했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진행했는데 그래서 딴 사람이 해가지고 뭐 제가 어디 딴 데로 갔는지 출마 선언을 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예 제가 시간을 바꿨습니다. 네. 10시로 10시. 옮겨왔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예. 자 박미진님 두 분 화면이 꽉 차서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박민진 님도 모니터를 큰 걸 사시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니터가 너무 좁네요. 네. 예. 자 그리고 현기성님 돈돈 브라더스. 왜 돈돈 브라더스냐? 예. 매 시간 저희가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관입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의 인생관입니다. 저희들이 아닌가요? 저는 돈돈이 아닙니다. 네. 예. 자 돈돈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돈돈 브리핑. 다음 소식은요. 예, 경남 통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서 아이고. 3분이 숨지고 5분이 실종이 됐습니다. 세상에. 6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km 해상에서 이 5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전복이 됐는데요. 이 사고 선박에는 선장 이모 씨 등 한국인 6명 그리고 베트남인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통영해양경찰서가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이 바람도 세게 불고 어두운 데다가 이 파도도 최고 3m에 이르러서 구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4명은 그 주변에 있던 같은 선단 소속인 예. 다른 배가 구조를 했는데 해경은 수중 수색을 통해서 이 뒤집힌 어선 내 조타실 그리고 식당에서 2명을 추가로 찾아서 6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된 6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미 3분이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이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선장인 이 씨 그리고 통신장인 백모 씨, 선원 안모 씨 등 한국인 3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5분이 실종 상태인데요. 예. 좀 빠르게 좀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종된 분들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 네네. 골든 타임 안에 다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이거 참 민망한 소식입니다. 네, 어떤 거를 할까요? 김관진을 할까요?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MB로 가죠. 네, 예. 그러시죠. 예. 네, 좀 민망한 소식인데 다음 주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뉴욕 제과라는 빵집이 있어요. 네. 여기서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하. 그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 상사 회장 손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예. 이 ABC 상사가 무슨 회사냐면 예.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의 그 대표적인 명소로 꼽혔던 이 뉴욕 제과를 인수하고 운영하던 네. 회사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좀 규모가 크긴 하지만 네, 제과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셈이죠. 빵집으로부터 뇌물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빵집까지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뭐, 전에는 또 친구한테도 뇌물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체 이제 대가가 뭐냐? 왜 이 빵집에서 제과점에서 뇌물을 줬을까? 네. 그 검찰은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빵집 이 제과점 상사 송모 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그 서울시 부의장에 임명된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자리 네, 때문에. 자리.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긴 한데 네. 인맥 따지기에 유리해서 정계 진출 통로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게다가 무보수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쪽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넘어오는 거죠. 이 몇백 미터 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해서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필요할 때마다 정상 간의 상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라 요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예. 이 세 번째는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만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네. 예.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도 키포인트인데 북한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습니다. 네, 종합하면은 네,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점만 해도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이제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미국 쪽도 저렇게 북한이 계속 핵을 고집한다면은 네. 유핵화를 고집한다면은 있을 유자에 유핵화를 고집한다면은 그럼 핵동결을 전제로 네. 만나는 것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양보안도 사실 검토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네. 이 단계적 비핵화론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미국으로서는 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지금 없어진 거죠. 아, 특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은 뭐 특사단을 중매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말하자면은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네, 이걸 타진하러 북에 갔다가 혼수까지 다 정하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뭐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좀 비슷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뭐 재력도 좋고 막 속된 말로 이제 뭐 얼굴도 이제 뭐 출중한 뭐 그런 사람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예. 네 그때 그 과거 임진왜란 직전에 그 조선에서 일본의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비유를 하는 칼럼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비유합니까? 네,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우리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은 남쪽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괜히 우리 지도자가 내려가서 망신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앞으로 나를 보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예. 평화의 집은 아무래도 통제 구역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남쪽 영토기 때문에 네. 절묘하게 또 이렇게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예전에 뭐 그래서 아예 뭐 제주도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건 2007년 그때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실 북한 영토 밖을 나갔다는 이야기 많이 듣기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만약에 나갔다가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그럼 참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 지도자가 북한 영토 밖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게 또 북쪽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릴라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는 김용민의 정치쇼. 서울에서는 FM 105.5 그리고 FM 103.5군요. 예, 103.5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중계소가 있습니다. 98.3 그리고 KMN 러브 FM을 통해서는 부산 105.7 기장정관 89.3 그리고 양산 88.5 그리고 창원 90.9 그리고 이번에 진주에도 오픈했습니다. 98.7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 우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돈돈 브리핑. 인생관이 묻어 있는 네,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의 모든 것. 예, 돈돈. 예, 돈돈. 네. 돈, 머니. 네, 예. 그렇습니다. 머니 많이. 네. 예, 머니 많이. 밖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흔들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더욱더 할 열심히 하는 우리 모습 정상근 보여드리도록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슈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프닝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북이 오는 4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북 특별 사절단은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서울 공항을 통해서 돌아왔는데요. 예, 그리고 어제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특사단 수석인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 합의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남북이 오는 4월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토죠.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영토로 내려온 것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네, 군사 예. 분계선을 넘어온 것, 휴전선을 넘어온 것은 네.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평양에서 했으면은 또 굴욕적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들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남북 사이에 네.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 네, 답방 형식으로 서울에 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북측에다가 남측 네. 관계자가 넌지시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그때 이제 북측에서는 북쪽에서 하면은